네, 3월 2일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게 되겠네요. 신문 보니까 오늘도 좀 참혹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점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하르키우 시청 건물이 폭격당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고요. 건물 주위로 그 잔해가 쌓여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CNN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래쪽에 있는 한국일보 사진을 보면요. 학교 건물이 공격받은 모습을 보는데 그 앞에 놀이터와 함께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이런 놀이기구 뒤로 검게 그을린 학교 건물이 보이면서 대조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이딴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민간 인프라를 겨냥해서 공포를 조성한 후에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놀이터 뒤에 이렇게 폭격이 있었던 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 민간인 피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데 다른 기사들 보니까 악마의 무기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조선일보에도 악마의 무기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오늘 그와 비슷한 표현을 쓴 기사들이 많았는데 예. 중앙일보는 사탄의 무기라고 썼고요.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와 똑같이 악마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진공폭탄인데요.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열압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람 내부 기관에 큰 손상을 주는 무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핵폭탄을 제외하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인데요. 미국 백악관 입장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쟁도 빨리 끝나고 이런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보게 될 텐데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들 많죠? 그렇습니다. 선거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결과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일 텐데 이제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기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층을 흡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개되는 여론조사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마지막 여론조사 1위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요. 예. 한국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예. 지난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모두 마지막 여론조사 1위가 최종 승리를 했다는 내용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안 나오면 저희도 그렇고요. 유권자도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각 캠프에서도 좀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사전 투표는 이틀 뒤에요. 그런데 야권 단일화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실려 있는데 먼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찍힌 사진인데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예. 손은 잡고 있는데 둘의 표정을 보면 무언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네. 이 대표가 안 후보에게 날선 말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예. 또 안 후보 표정을 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악수할 때와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에 더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력은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신문은 사전투표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산된 거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중진 의원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3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끝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이런 분위기라면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단일화가 하나 성사된 분위기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후보직 사퇴에 대한 얘기가 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새로운 물결측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입장을 내놓을 것 같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투표가 모레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해당 신문 기사를 보면 그림으로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우선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일 모두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상이 있다면 임시 기표소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확진이 되거나 격리 중이더라도 이번 대선에는 누구나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 마련했는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4일과 5일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5일만,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째인 마지막 날만 가능합니다. 시간은 6시 이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도록 하는데 5시부터 외출이 허용이 되니까 네. 1시간 내에 빠르게 투표소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외출 허용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본 투표 날인 3월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지만요. 사전 투표 날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하실 거면 5일만 할 수 있다는 거, 예. 사전 투표 경우에는 5일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산세가 계속 거센데 방역 패스는 또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현장 반응 좀 실은 기사들이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헷갈린다라는 반응이 많고요. 제목 그대로 QR 확인 일손 덜어서 좋은데 이래도 될까 불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하던 걸 안 하니까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개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 적용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대체로 좋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사장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 같은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손님들과 그동안 시비가 붙었던 일들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 그런 가능성이 없어져서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각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경각심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전국의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좀 걱정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걱정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질병관리청이 이제 최대 35만 명까지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신규 확진자 중에 4분의 1이 만 19세 미만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계산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루에 5만 명에서 9만 명의 소아청소년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령대의 확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역시나 낮은 예방접종률 때문인데 여기에 더해서 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이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억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억제를 하기보다는 진료와 치료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다음 신문 볼까요? 넥슨의 창업자죠.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와이에 머물던 김정주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이라던가 장례 절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김정주 창업자는 한국에 온라인 게임이라는 개념이 없을 시점에 게임 개발에 착수해서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서든어택, 던전 앤 파이터 등의 게임을 만들어내서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이끌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한국 게임의 미래 구상에 몰두해 온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는 면도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고요. 아동 재활병원 건립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 업계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분야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게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게임들이 다 이 회사에서 나왔던 게임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